일본 교육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영어 학습 누적 시간 10,000시간. 그런데 회화 성공률은 3%. 중국어는 한자 5,000자 암기가 전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죠. 일본 교육부도 언어학계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젊은 세대는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글. 선택과 동시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학 강좌 대기자 폭주, 온라인 강의 수강생 300% 급증. 일본 언론이 주목했고 교육계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 한글이 외국어를 넘어 선택지가 된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 외국어대학 언어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2019년 봄,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신입생 외국어 선택 조사에서 한국어 지망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처음엔 K-팝 팬덤 효과로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선택 이유 1순위가 학습 효율성이었거든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자가 쉬워 보여서, 실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취미가 아니라 실용을 택한 겁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외국어 학습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외국어 교육은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영어 교육 시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1,000시간 이상. 그런데 실제 회화 가능 비율은 5% 미만이었죠. 2018년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입니다. 대학 입시는 문법과 독해 중심, 말하기는 평가 항목에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10년을 배워도 I can't speak English만 말할 수 있었어요. 중국어는 더 가혹했습니다. 한자 5,000자 암기가 기본 전제, 성조 4개 습득은 별개 과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학습 투자 대비 성과가 보이지 않는 외국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2016년 23명이던 수강생이 2017년 89명, 2018년 2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죠. 처음엔 K-팝 팬들의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면담 결과가 달랐어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3시간 만에 한글 읽기 같은 콘텐츠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수업에서 한글 자모를 익히고 3주 차에 간단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26개를 배워도 단어 읽기까지 수개월 걸렸습니다. 중국어는 한자 100개를 외워도 문장 독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으로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오사카 간사이 외국어대학에서 특이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변화 분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어 학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소비 목적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1순위는 학습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52%였어요. 구체적 응답은 이랬습니다. 영어는 10년 배워도 안 됐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었다. 중국어는 한자를 몇 개나 외워야 하는지 끝이 안 보였다. 한글은 끝이 보였다. 처음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일본 젊은 세대는 실패하지 않는 언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 재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자가 전년 대비 270% 증가했어요. 플랫폼 운영팀은 서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강 완료율도 높았습니다. 영어 강좌 평균 완료율 12%, 중국어 강좌 8%, 한국어 강좌 완료율은 34%였습니다. 수강생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어 강의를 끝까지 들었다. 한글 자모 강의 2시간 듣고 드라마 자막 읽기 시작했다. 이 언어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학습 곡선의 차이였습니다. 2020년 초 교토대학 언어학과 다나카 유키 교수가 주목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일본의 외국어 교육 실패 원인을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일본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서 좌절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노력 대비 가시적 성과 부재입니다. 영어는 수년간 배워도 원서 한 페이지 읽기 어렵고 중국어는 한자 암기량이 끝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학습 초기부터 성과가 보입니다. 이건 동기 지속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한글의 즉각적 피드백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결합 규칙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다. 영어처럼 레를 리드로 읽을지 레드로 읽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어처럼 마마와 마마를 별개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보이는 대로 읽히는 언어. 일본 학습자들은 이 경험을 처음으로 언어가 논리적이라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학습 열풍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역사 위에 등장한 성공 가능한 선택지. 일본 젊은 세대는 유행이 아니라 한미성으로 한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4월,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최대 서점 체인 기노쿠니야 외국어 담당자로부터였어요. 한국어 교재가 3일 만에 전부 품절됐습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저는 즉시 도쿄 신주쿠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어 코너 담당 사토 켄지 씨를 만났어요. 영어 교재는 항상 남았습니다. 중국어 교재는 한 달에 10권 정도 팔렸고요. 그런데 한국어 교재는 입고 즉시 품절이었어요. 긴급 추가 발주로 500권을 들여왔는데 4일 만에 다시 품절됐습니다. 저는 구매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10대 34%, 20대 48%, 30대 이상 18%. 젊은 세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전국 대학 데이터를 긴급 수집했습니다. 같은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와세다 대학 한국어 강좌, 정원 50명의 신청자 247명. 게이오 대학 한국어 입문반, 정원 40명의 신청자 183명. 메이지 대학 한국어 회화반, 정원 30명의 신청자 152명. 저는 와세다 대학 외국어 센터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추첨제로 전환했지만 탈락자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어만 정원을 늘리지 않느냐? 영어 강좌는 빈자리가 많은데 왜 한국어는 이렇게 적으냐는 질문을 매일 받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와세다 대학의 긴급 대응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기존 3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한다는 발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사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본 내한국어 교육 자격증 소지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어요. 약 1,200명. 그중 대학 강의 가능 인력은 300명 미만. 이미 주요 대학에 배치된 상태였죠. 와세다 대학 측은 한국세종학당재단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직접 봤어요. 일본 내한국어 강사 파견이 가능합니까? 수요가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저는 온라인 교육 시장도 추적했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스쿠에서 한국어 강좌가 론칭됐어요. 론칭 24시간 만에 수강 신청자 12,000명. 저는 플랫폼 운영팀에 문의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역대 최고 기록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네. 영어 강좌 론칭 때는 3,000명, 중국어 강좌는 800명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예상의 6배입니다. 코 대표 야마다 히로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도 참석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목표 수강생은 2,000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6배가 신청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수요 폭발입니다. 2020년 말, 저는 문부과학성 긴급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대학 외국어 수강 현황 분석이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20년 한국어 수강생 전년 대비 187% 증가, 영어는 3% 감소, 중국어는 12% 감소, 프랑스어는 8% 감소. 한국어만 폭증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로 판단됩니다.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1년 봄, 저는 일본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최대 학원 체인 에이코쿠가 한국어 강좌를 정식 커리큘럼에 추가했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주요 거점 30곳에 동시 개설. 저는 론칭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론칭 3일 만에 수강 신청자 4,700명. 에이코쿠 기획본부장 다케우치 료는 직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저도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영어 강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원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강사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지원자 1,200명. 저는 지원자 프로필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경력자 320명. 한국 유학 경험자 580명. 독학 후 자격증 취득자 300명. 일본 내 한국어 강사풀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숨어있던 인력이 수요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NHK 교육방송국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제작 건이었어요. 저는 기획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로듀서 이시카와 마사키가 말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한국어 강좌 요청이 월 평균 8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어요. 젊은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설계에 조언했습니다. 한글 자모 학습부터 시작하세요. 학습자들은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경험을 원합니다. 프로그램은 2021년 10월 첫 방송됐습니다. 첫 회 시청률 4.2%.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NHK 외국어 강좌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영어 강좌 평균 시청률은 1.8%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트렌드도 추적했습니다. 유튜브 일본 내 한국어 학습 콘텐츠 조회수를 분석했어요. 2019년 월 평균 200만 뷰였던 한국어 강의 영상이 2021년엔 월 평균 1,800만 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3시간 만에 한글 마스터, 류의 속성 강의가 인기였어요. 저는 일본인 유튜버를 인터뷰했습니다. 구독자 68만 명을 확보한 크리에이터였죠. 댓글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 10년 배워도 안 됐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드라마 자막 읽었습니다. 학습 성과가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언어라는 걸 실감합니다. 2021년 말, 저는 일본 언론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 헤드라인 한국어 열풍, 일본 젊은이들의 새 선택, 요미우리 신문 특집 기사 영어 시대 끝나나 대학가 한국어 전성시대, 이온게이자이 신문 분석 기사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 3년 새 4배 성장. 저는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물었습니다. 이게 일시적 유행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 사회는 이제 이 현상을 유행이 아니라 변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교육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외국어 교육의 중심은 영어였습니다. 중국어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추가됐고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경제 논리도 정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의 구조적 원인 분석. 2022년 봄, 저는 도쿄 시부야의 한 스타벅스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학생 3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치열하게 토론 중이었어요. 주제는 제2외국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차원에서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취업 준비생 다나카 유이 22세가 말했습니다. 영어는 이미 10년 배웠잖아. 그런데 토익 점수 600점도 안 나와. 이제 와서 영어 더 하는 게 의미 있을까? 옆에 앉은 사토 켄타이 13세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글로벌 언어야. 취업할 때 영어 점수 보잖아. 세 번째, 스즈키 아야이 11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거 봐. 리크루트 조사 자료야. 2021년 신입사원 채용 시 영어 능력 필수 요건 기업 비율 38%. 생각보다 낮아. 그리고 한국어 우대 기업은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대.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 대비 성과.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영어 학습에 일본 학생들이 쏟아부은 시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 누적 약 8년. 그런데 결과는요? 토익 평균 점수 580점. 회화 가능 수준 5% 미만. 실패가 확정된 투자였습니다. 중국어는 어땠을까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HSK 4급 중급 도달까지 평균 2년 6개월. 한자 암기량 약 1200자. 그런데 실제 사용처는요? 중국 출장 가는 직장인, 중국 유학 준비생, 일반 대학생에겐 현실성이 낮았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게이오 대학 언어교육연구센터의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제목은 외국어 학습 효율성 비교 프로젝트. 저는 연구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맡았어요. 참가자는 외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대학생 90명.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30명 영어 학습, B그룹 30명 중국어 학습, C그룹 30명 한국어 학습.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매일 2시간, 12주간, 총 168시간. 목표는 기초 읽기 쓰기 간단한 회화. 저는 매주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진도를 기록했습니다. 12주 후, 저는 결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그룹 영어, 알파벳 완전 습득 100%, 기초 단어 500개 암기 평균 78%, 간단한 문장 읽기 62%, 자기소개 수준 회화 34%, B그룹 중국어, 병음 발음 기호 습득 89%, 기초 한자 300자 암기 평균 56%, 간단한 문장 읽기 41%, 자기소개 수준 회화 28%, C그룹 한국어, 한글 자모 완전 습득 100%, 기초 단어 500개 암기 평균 82%, 간단한 문장 읽기 91%, 자기소개 수준 회화 73%. 저는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어 그룹의 성취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학습자 심층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A그룹 영어 참가자 다케다 유키를 만났어요. 알파벳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단어 읽기가 문제였어요. 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with, read. 규칙이 없었습니다. have는 왜 have가 아니라 have로 읽나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읽는 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어마다 따로 외워야 해요. B그룹 중국어 참가자 와타나베 료를 인터뷰했습니다. 한자는 익숙했어요. 일본어에도 한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발음이 문제였습니다. 같은 마마자인데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1성, 2성, 3성, 4성 귀로는 구별이 안 됐어요. 끝없이 외워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도 포기 생각은 없었나요? 매일 했습니다. 진도가 너무 느렸어요. C그룹 한국어 참가자 이토 사키를 만났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첫 주에 한글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걸 배웠어요. 모음은 아, 야, 여 이런 식이었죠. 조합하면 가, 나, 다, 라가 되더라고요.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2주 차에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읽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언어구나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와 어떤 차이를 느꼈나요? 같은 그룹 야마구치 1호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영어는 단어마다 읽는 법을 따로 외워야 했어요. 중국어는 한자마다 발음을 외워야 했고요. 그런데 한글은 규칙만 알면 끝이었습니다. 기억이란 단어를 처음 봐도 기억이어고 조합이니까 기억으로 읽혔어요. 이 언어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연구 노트에 밑줄 쳤습니다. 저는 게이오 대학 연구팀과 함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책임 연구원 사카모토 히데키 교수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높은 성취도는 문자 체계의 투명성에서 기인합니다. 영어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율이 약 40%, 중국어는 표의 문자 특성상 학습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기 발음 일치율 99% 이상, 학습자는 규칙만 익히면 즉시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학습 동기 지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는 일본 언어학회에 발표됐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단상에 섰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추적했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두 채널에 흥미로운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제목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직접 비교해봤다. 작성자는 도쿄대 경제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캡처해서 연구 자료로 보관했어요. 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영어. 진입 쉬움 알파벳 26개, 읽기 난이도 어려운 발음 규칙 불규칙, 쓰기 난이도 중간, 회화 난이도 매우 어려운 문법 발음 어휘, 실용성 높은 글로벌 언어, 체감 성취 속도 매우 느림. 중국어. 진입 어려움 한자 암기량, 읽기 난이도 매우 어려운 표의 문자, 쓰기 난이도 매우 어려움 한자 필순, 회화 난이도 어려움 성조 구별, 실용성 중간 비즈니스 한정, 체감 성취 속도 느림. 한국어. 진입 매우 쉬움 자모 스문에게, 읽기 난이도 쉬움 표기 발음 일치, 쓰기 난이도 쉬움 조합 규칙, 회화 난이도 중간 문법 유사, 실용성 중간 문화 콘텐츠, 체감 성취 속도 매우 빠름. 이 글은 조회수 48만, 댓글 2,300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댓글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팩트임. 한국어는 일주일 만에 뭔가 읽혔음. 영어 10년 배워도 영화 자막 없이 못 보는데, 한글은 3개월 만에 드라마 자막 읽음. 중국어는 한자 외우다가 포기함. 한글은 외울 게 없었음. 조합만 하면 됐음. 처음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성취감 느낌. 저는 이 반응들을 정량화했습니다. 긍정 반응 89%, 중립 8%, 부정 3%. 같은 시기, 저는 일본 취업 포털 리쿠나비의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5,000명. 질문 제2외국어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결과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영어 28%, 한국어 41%, 중국어 18%, 기타 13%. 한국어가 1위였습니다. 선택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순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7%, 2순위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많아서 28%, 3순위 학습 실패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19%. 저는 연구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영어 투자 많음, 성과 낮음, 실패 경험 누적, 중국어 진입 장벽 높음, 실용성 제한적, 한국어 투자 적음, 성과 빠름, 성공 경험 가능.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어 선택의 합리성 학습자 의사결정 분석. 그리고 이 선택은 일본 교육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교토대학 언어학 연구소의 긴급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30년간 일본 외국어 교육을 연구해온 다나카 유키 교수가 소집한 자리였어요. 참석자는 일본 주요 대학 언어학 교수 17명. 저는 도쿄 외국어대학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제목 한글 학습 효율성의 비밀 문자 설계 원리 분석.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간 일본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5% 미만이었죠. 이제 학생들은 우리가 권하지 않은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글을 택했을까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글 학습 복선 내지 영어 중국어 학습 복선. 한글 기초 문자 습득 평균 6시간. 영어 기초 알파벳 습득 평균 3시간. 단어 읽기 규칙 습득 평균 120시간. 중국어 기초 한자 백자 습득 평균 80시간. 저는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이는 문자 체계의 설계 철학에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표음 문자지만 불규칙합니다. 중국어 한자는 표의 문자라 암기량이 방대하죠.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하는 완전한 표음 문자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게이오 대학과 진행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글 학습자는 12주 만에 91%가 문장 읽기를 완성했습니다. 교수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습니까? 다나카 교수가 답했습니다. 학습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문자라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 연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학습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목격한 현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미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핵심 논의는 한글의 자모 결합 시스템이었어요. 오사카 대학 언어심리학과 요시다 타쿠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집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0개 기호가 조합되면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26개지만 단어마다 읽는 법이 다릅니다. 중국어는 상용 한자만 3,500자를 개별 암기해야 하죠. 한글은 규칙 하나로 무한 확장됩니다. 저는 제 연구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시다 교수가 화면에 예시를 띄웠습니다. 한글 조합 예시. 기역, 아가, 기역, 어거, 기역, 오고, 기역, 우구. 학습자는 기역이라는 자음 하나만 익히면 10개 모음과 조합해 10개 글자를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지라는 글자 하나로 깨, 찌, 쯔, 고, 그를 규칙적으로 읽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gave와 give의 발음이 다르죠. 규칙이 깨집니다. 저는 학습자 인터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 언어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 야마구치 히로시의 말이요.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나고야 대학 인지언어학과 이시카와 마사토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학습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까? 요시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어와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입니다. 일본어도 자음모음 조합 언어죠. 가까, 나나, 다다 이미 익숙한 음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한글 발음을 모국어처럼 빠르게 습득합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인 학습자 발음 습득 속도 비교. 한국어 기본 음절가 나, 다 평균 3일. 영어 기본 음절바 드, 게 평균 14일. 중국어 기본 음절마 베, 드 성조 평균 45일. 일본인에게 한국어 발음은 거의 모국어 수준입니다. 받침 발음만 추가로 익히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드, 이 같은 일본어에 없는 소리를 새로 배워야 하죠. 중국어는 성조 4개를 귀로 구별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교수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후반부, 토론이 격렬해졌습니다. 와세다 대학 응용언어학과 사토 켄지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영어는 글로벌 언어, 중국어는 경제 대국 언어입니다. 한국어는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이 현상의 핵심입니다. 학습자는 실용성보다 학습 가능성을 우선했습니다. 영어 10년 배워도 실패한 학생들에게 글로벌 언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성공할 수 있는 언어를 원합니다. 한글이 그 선택지였던 겁니다. 사토 교수는 침묵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제 발언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저는 일본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 한글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분석 일본인 학습자 중심.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약 200명의 언어학자들이었어요. 저는 핵심 내용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점 자무 조합의 투명성.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조합해 모든 음절을 표기합니다. 학습자는 스문에게 기호만 익히면 11,172개 글자를 즉시 생성해도 가능합니다. 영어는 알파벳 26개지만 발음 규칙 수백 개를 개별 학습해야 합니다. 중국어는 상용 한자 3,500자를 개별 암기해야 하고요. 결론 한글은 최소 학습량으로 최대 확장 가능합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점 표기 발음 일치율. 제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한글 표기 발음 일치율은 99% 이상입니다. 한글은 흐아노고리로 보이는 대로 읽힙니다. 영어는 약 60%입니다. 웨이드는 문맥에 따라 리드 또는 레드로 읽히죠. have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합니다.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일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마는 글자 자체로 발음을 유추할 수 없어요. 결론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3점 학습 곡선의 가파름. 제가 직접 추적한 일본인 학습자 데이터입니다. 한글 읽기 쓰기 완성 평균 일주일. 기초 회화자기 소개 간단한 대화 평균 3개월. 중급 드라마 자막 이해 평균 6개월. 영어 학습자는 기초 읽기만 평균 6개월. 기초 회화 평균 2년. 중급은 평균 5년 이상 걸립니다. 결론 한글은 성과가 10배 빠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문자의 우수성과 언어의 확산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된 건 문자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대영 제국과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죠. 한글은 우수한 문자지만 한국의 국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K-팝, 드라마, 영화라는 소프트 파워가 한글 학습 동기를 만들었고 문자 자체의 효율성이 학습 지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교육계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 열풍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선택이다. 일본 학생들은 학습 실패의 역사 위에서 성공 가능한 언어를 찾았다. 그 언어가 한글이었다. 저는 언어학계의 질문이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한글인가? 에서 왜 우리는 이걸 몰랐는가?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도쿄 롭pongi의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 본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마케팅 전략본부 임원 12명 앞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次세대 언어학습과 소비행동의 상관관계. 저는 제 연구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장 야마모토 타케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10대 20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次세대 1525세 소비행동 변화, 한국 화장품 구매 시 성분표 사용법을 한글로 직접 확인 68%, K-팝 앨범 구매 시 가사지 한글 해석 가능 54%, 한국 드라마 시청 시 자막 없이 부분 이해 가능 41%. 젊은 소비자들은 이제 번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글을 직접 읽고, 직접 이해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이건 소비 방식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중간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엔 한국 콘텐츠가 일본에 들어오려면 번역 더빙 현지화가 필수였죠. 그런데 지금 젊은 소비자들은 원본을 직접 소비합니다. 유통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발표를 마치고 저는 현장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2023년 3월 시부야 센터가이 한국 화장품 편집숍 도쿄점 오픈 현장이었어요. 저는 오픈 당일 아침부터 관찰자로 서 있었습니다. 대기줄 800m, 첫날 방문객 3,200명. 저는 매장 직원 스즈키 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한글 제품 설명서를 직접 읽고 있었어요. 이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검색하거나 아예 읽을 줄 아는 손님들이었죠.
저는 고객 몇 명을 섭외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오타 마이 21세 대학생을 만났어요. 저는 3개월 전부터 한글 공부했어요. 한국 화장품 성분표를 직접 읽고 싶었거든요. 일본어 번역본은 정보가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원본을 읽으면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한글 배웠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번역본이 있는데도 원본을 읽는 이유가 뭔가요? 번역본은 뉘앙스가 사라져요. 수은 공급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원문엔 어떤 종류의 수분인지, 어떤 피부 타입에 맞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답변을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일본 출판계의 이상한 현상을 추적했습니다. 도쿄 최대 서점 츠타야 시부야점에서 한국 소설 원서 판매량이 일본어 번역본을 초월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직접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서적 담당 타나카 유이를 만났습니다. 한국 작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본은 월 평균 50권 팔렸어요. 그런데 한글 원서는 월 평균 180권 팔렸습니다. 일본 독자가 한글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구매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연령층 10대 28%, 20대 59%, 30대 이상 13%, 구매 이유 1순위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64%, 2순위 번역본보다 빠르게 나와서 22%. 저는 구매자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요시다 사키 23세를 만났어요. 일본어 번역본은 출간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 사이 스포일러가 다 돌아다니죠. 한글 원서는 출간 즉시 구매 가능합니다. 6개월 배운 한글로 읽을 수 있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글로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사전 찾으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2권째부터는 사전 없이 읽혔어요. 문맥으로 이해되더라고요. 영어 원서는 사전 없이 못 읽는데 한글은 가능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저는 K-팝 콘서트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K-팝 그룹의 일본 콘서트, 도쿄돔, 관객 5만 명. 저는 현장 스태프에게 협조를 구해 관객석에서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건 떼창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발음 그대로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관객들. 저는 콘서트 후 출구에서 관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 19세를 만났어요. 가사 해석본 보면서 듣는 거랑 직접 한글로 읽으면서 듣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아티스트가 전하고 싶은 뉘앙스, 감정, 표현이 원문에 다 있거든요. 번역본은 그걸 못 담아요. 그래서 한글 배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개월이요. 온라인 강의로 자음 모음 배우고 유튜브로 발음 연습하고 드라마 자막으로 독해 연습했어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일본 음악 평론가 사이토 히로시의 칼럼도 스크랩했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콘텐츠 소비의 질적 향상 때문이다. 번역은 늦고 불완전하고 뉘앙스가 사라진다. 한글을 직접 읽으면 즉시 완전히 정확하게 소비할 수 있다. 이건 팬덤을 넘어선 문화 소비 혁명이다. 2023년 11월, 저는 결정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최대 동영상 플랫폼 니코니코 동화에서 한글 자막 없는 한국 콘텐츠 조회수가 폭증했어요. 한국 예능 자막 없는 원본 버전. 업로드 3일 만에 조회수 120만. 저는 댓글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댓글들이었어요. 크크크 이 장면 진짜 웃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한글 아직 초보라. 미쳤다는 칭찬이에요. 일본어로 헤이바이랑 비슷해요. 일본 젊은 세대는 이제 한글 콘텐츠를 한글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문화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일본 문화청이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제목 일본 청소년의 외국어 능력 및 문화 소비 패턴 변화. 핵심 내용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일본 1525세 한국어 이해도, 한글 읽기 가능 34%, 기초 회화자기 소개 간단한 대화 가능 18%, 한국 콘텐츠 자막 없이 부분 이해 41%, 외국어별 콘텐츠 원본 소비율, 영어 콘텐츠 자막 없이 소비 9%, 중국어 콘텐츠 자막 없이 소비 2%, 한국어 콘텐츠 자막 없이 소비 28%. 문화청 담당관 이토 마사히로는 기자회견에서 제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문화 소비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 일본 젊은이들은 외국 콘텐츠를 번역을 통해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어로 직접 소비합니다. 특히 한국어 콘텐츠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024년 1월, 저는 도쿨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카페 앞, 일본인 손님 줄이 50m.
저는 카페에 들어가 관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메뉴판이 한글 전용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어 번역 없이 오직 한글. 저는 사장 김민준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엔 실험이었어요. 한글 메뉴판만 두면 손님이 올까? 그런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일본 젊은 손님들이 한글로 주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한국 경험을 원한다고요. 저는 손님 사사키 리나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한글 배운 지 4개월 됐어요. 메뉴판 읽고 한글로 주문하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언어학습의 보람 아닌가요? 영어는 10년 배워도 실제로 쓸 기회가 없었어요. 한글은 매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은 이제 학습 대상을 넘어 생활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소비, 제품 구매, 문화 체험. 모든 접점에서 한글 직접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번역이라는 중간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한글로 한국과 직접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소비 방식의 구조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문부과학성 긴급 회의에 소환됐습니다. 회의실엔 교육정책국장, 외국어 교육과장, 그리고 주요 대학 총장 8명이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영어 교육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장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패가 누적된 겁니다.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영어 교육의 실패 역사, 1947년 신교육제도 도입, 영어 필수 과목 지정, 1989년 회화 중심 교육개혁 선언, 2002년 초등학교 영어 교육 도입, 2011년 초등 5학년부터 영어 필수화, 2020년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교육 확대, 77년간 영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3년 일본 영어 능력 현황, TOEFL 평균 점수 72점, 아시아 30개국 중 27위. 영어 회화 가능 비율 5.1%. 대학 졸업생 중 비즈니스 영어 가능 8.3%. 중학교 대학 누적 영어 학습 시간 평균 1200시간. 1200시간을 투자하고도 95%가 실패합니다. 이게 학생 문제입니까? 시스템 문제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실패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좌절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다나카 K.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어요. 알파벳은 쉬웠죠. 그런데 단어 읽기부터 막혔습니다. 왜를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은 문맥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규칙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영어를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시다 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공부했어요. 대학 입시 영어는 잘 봤죠. 그런데 대학 와서 외국인 교수 수업 들으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10년 배운 게 쓸모없더라고요. 배신감 느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 영어 교육은 문법과 독해 중심이었습니다. 듣기 말하기는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학생들은 10년간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만 배웠습니다. 언어로 배우지 못했죠. 교육정책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택했다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는 언어를 택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경험한 외국어 학습 좌절 패턴. 영어의 좌절 지점. 알파벳 습득 후 단어 읽기 규칙 불일치. 문법 암기와 실제 회화의 괴리. 리스닝 불가능? 심연 학습 후에도 실전 사용 불가. 중국어의 좌절 지점. 한자 암기량의 끝없음. 성조 구별 실패. 일본 한자와 중국 한자의 미묘한 차이 혼란.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성공 경험 패턴. 한글 자모 습득 후 즉시 모든 글자 읽기 가능. 드라마 자막 부분 이해 시작. 간단한 회화 가능. 실전 사용. 학습자는 매 단계마다 성과를 체감합니다. 영어는 10년 배워도 성과가 안 보였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성과가 보입니다. 이게 동기 지속의 핵심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인터뷰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토 유키. 저는 영어 포기자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토익 준비 1년 7년 했는데 토익 550점도 안 나왔어요. 나는 언어 재능이 없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유튜브로 3시간짜리 강의 보고 한글 읽을 수 있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국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학생은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한글은 그 학생에게 성공 경험을 줬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영어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어 교육 시스템은 입시 중심 평가 구조와 결합돼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영어 회화를 평가하지 않는 한 학교는 문법과 독해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입시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학생들은 1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택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외국어 사용 기회 부족입니다. 일본인의 외국어 실전 사용 기회 연간 해외여행 경험자 17% 2023년 기준 직장에서 영어 사용 빈도 월 1회 미만 82% 일상생활 외국인 접촉 거의 없음 91% 일본은 단일 언어 사회입니다. 영어를 배워도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지속되지 않죠. 그런데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어 실전 사용 기회 일본 젊은 세대 한국 드라마 예능 시청 주 3회 이상 68% 한국 음악 청취 매일 54% 한국 화장품 식품 구매 월 1회 이상 41% 온라인 한국 팬 커뮤니티 활동 주 5회 이상 33%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를 매일 사용합니다. 드라마 자막 읽고 가사 해석하고 제품 설명서 보고 온라인 댓글 달고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합니다. 영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교과서에만 존재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일본 젊은 세대는 한글을 택했는가? 실패 누적의 역사, 영어 10년, 중국어 3년 실패 경험, 성공 가능성의 확신, 한글은 일주일 만에 읽기 가능? 즉각적 사용 기회, 드라마, 음악, 제품에서 매일 사용, 성취 경험의 축적, 단계마다 체감 가능한 성과.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입니다. 일본 교육 시스템이 실패한 학생들에게 한글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육정책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영어 교육 시스템을 바꿔도 학생들이 다시 영어로 돌아올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미 성공 경험을 했으니까요. 한글로 성공을 경험한 학생은 실패의 기억이 있는 영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장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열풍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70년간 쌓인 실패의 역사. 그 위에서 젊은 세대는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2024년 4월, 저는 교토대학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국립대학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이었어요. 개소식장엔 일본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문자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요. 저는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일어난 한글 학습 열풍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문자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 체계 비교, 알파벳 영어 표현 문자, 26개, 기호, 발음 규칙 불규칙, 한자 중국어 표의 문자, 상용 3,500자, 개별 암기 필수, 가나 일본어 음절 문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음절 단위, 한글 한국어 자모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규칙 체계, 한글만이 처음부터 배우기 위해 설계된 문자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목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역사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라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고대 페니키아 문자에서 진화했고 중국 한자는 수천 년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학습 효율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된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일본 학습자를 관찰하며 발견한 결정적 차이는 발음 기호가 곧 문자라는 점입니다.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영어 학습자의 경험. 알파벳 A, B, C 학습 1일차? 단어 아포, 학습 발음은 애플 2일차? 단어 L, 학습 발음은 아 3일차? 혼란 왜 A는 A인데 아프에선 예.
에어에선 아인가 일주일 차? 결론 단어마다 발음을 따로 외워야 한다 좌절. 한글 학습자의 경험. 자음 기억. 모음 아 학습 1일차? 가 기억 아 1일차? 각 기억 아 기억이 1차? 깨달음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일주일차? 결론 이 언어는 논리적이다 성공. 저는 제가 인터뷰한 학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토 미사키 22세, 오사카대 교육학과. 저는 영어를 8년 배웠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드로우트인지 드라우트인지 몰랐어요. 사전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건조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고온오지오니까 건조로 읽혔어요.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 투명성입니다. 보이는 대로 읽히는 문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문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학습자에게 한글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어와의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일본어 음절 구조. 가까 자음 모음아. 나나 자음 모음아. 다다 자음 모음아. 한글 음절 구조. 가가 자음고 모음아. 나나 자음노 모음아. 다다 자음덜 모음아. 일본어도 자음 모음 조합 언어입니다. 그런데 일본 가나는 음절마다 별개의 문자입니다. 가, 기, 구, 게, 고를 5개 문자로 따로 외워야 하죠.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 하나고만 알면 모음 10개와 조합해 10개 음절을 즉시 생성합니다. 저는 제가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일본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글 잠호 24개를 학습시키고 일주일 후 처음 보는 한국어 단어 50개를 읽게 했습니다. 시험 결과 평균 정확도 94.3%, 완전 정답 신개 전부 32명 53.3%, 실패 30개 미만 0명. 같은 실험을 영어로 진행했을 때 알파벳 학습 일주일 후 처음 보는 영어 단어 50개 읽기 정확도는 38%였습니다. 2.5배 차이입니다. 저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야마구치 타쿠야 21세, 와세다대 이공학부. 저는 공학도라서 논리를 좋아해요. 한글은 완벽한 논리 체계더라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라는 최소 단위로 11,172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수학이에요. 영어는 예외투성이었어요. I before, except, after 같은 규칙도 예외가 수백 개죠.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이런 시스템을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논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일본에서 한글이 외국어를 넘어 선택지가 됐는가? 문자의 투명성, 보이는 대로 읽히는 유일한 체계, 학습 효율성, 최소 학습량으로 최대 확장 가능? 구조적 유사성, 일본어와 음절 구조 일치, 설계 철학, 처음부터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 일본 학습자들은 한글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10년 배워도 예외 때문에 좌절했고, 중국어는 끝없는 암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성공 경험을 줬습니다. 수사를 마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토대학 언어학과 타카하시 히로시 교수였어요. 선생님, 저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이렇게 깊이 분석한 건 처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 문자를 몰랐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배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배울 이유를 찾았습니다. 드라마, 음악, 문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자의 우수성을 발견한 겁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세종학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문자 자체가 학습자를 위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역사의 산물이었고 한자는 전통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일본 학습자들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자의 설계 철학이 학습 성공을 결정한다. 2024년 12월, 저는 도쿄 외국어대학 언어교육연구소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도쿄 시부야. 저는 3년 전 처음 만났던 대학생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다나카 유이, 현재 25세, 무역회사 신입사원. 저 기억하세요? 3년 전 스타벅스에서 제2외국어 고민하던 학생이요. 저는 결국 한국어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 담당입니다. 영어 못하는 거 문제 안 됐어요. 오히려 한국어 할 줄 안다는 게 장점이 됐습니다. 면접 때 한국어로 자기소개했거든요. 면접관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3년 전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영어 계속했으면 지금도 토익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어는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게이오 대학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추적했습니다. 이토사키, 현재 24세, IT 스타트업 근무. 저는 한글 배우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 프로젝트 맡았거든요.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니까 속도가 10배 빨라졌어요. 번역 거치면 하루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합니다. 회사에서 한국어 가능이 핵심 역량이 됐어요. 야마구치 히로시, 현재 24세, 게임 개발자. 저는 한국 게임 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어 면접 보고 합격했죠. 일본 게임 회사는 100곳 넘게 떨어졌는데 한국 회사는 3곳 중 2곳 합격했어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일본 개발자가 귀하대요. 경쟁력이 됐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 학습은 경력 자산이 됐다. 저는 일본 대학들의 변화도 추적했습니다. 2024년 주요 대학 한국어 강좌 현황. 도쿄대학 기존 2개 반 12개 반 6배 증가. 와세다 대학 기존 3개 반 15개 반 5배 증가. 게이오 대학 기존 2개 반 10개 반 5배 증가. 오사카 대학 기존 1개 반 8개 반 8배 증가. 저는 와세다 대학 외국어센터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선택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 경쟁 과목입니다. 수강 신청 경쟁률이 영어보다 높아요. 제2외국어 1순위가 한국어입니다. 저는 일본 문부과학성 최종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 일본 대학생 외국어 선택 현황. 한국어 수강생 18만 7천 명 2019년 대비 520% 증가. 영어 수강생 52만 3천 명 2019년 대비 8% 감소. 중국어 수강생 8만 9천 명 2019년 대비 23% 감소.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19년 한국어는 전체의 6%, 2024년 한국어는 전체의 23%, 5년 만에 4배 증가.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도 조사했습니다. 2024년 일본 주요 기업 채용 공고 분석. 한국어 능력 우대 기업 1247개, 2019년 대비 340% 증가. 한국어 능력 필수 기업 89대 2019년 연계. 한국어 가능 인재 평균 연봉 일반 신입 대비 12% 높음. 저는 일본 최대 인재 채용 플랫폼 리크루트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특수 언어 취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력 언어입니다. 한국과 비즈니스하는 일본 기업이 폭증했거든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IT, 게임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 파트너가 있어요. 한국어 가능 인재는 귀한 자산입니다. 저는 일본 사회의 더 깊은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2024년 11월, 일본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저는 제작진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일본 전역에서 평균 시청률 8.3%를 기록했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역대 3위 기록이었죠.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시청자 반응 NHK 게시판. 40대 회사원입니다. 우리 세대는 영어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지금 젊은이들은 똑똑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언어를 택했어요. 고3 학부모입니다. 딸아이가 한국어 배운다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다큐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더군요. 55세 교사입니다. 30년간 영어 가르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없는 길을 강요했네요. 저는 이 반응들을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외국어를 넘어 선택지가 된 이유 최종 결론. 1점 실패의 역사. 일본은 70년간 영어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1200시간 투자, 95% 실패율. 학생들은 나는 언어 재능이 없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2점 성공의 경험. 한글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읽기 완성, 3개월 만에 드라마 자막 이해, 6개월 만에 간단한 회화. 학생들은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를 경험했습니다. 성공 경험은 동기를 폭발시켰습니다. 3점 문자의 차이. 한글은 처음부터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1172개 조합, 표기 발음 일치율 99%, 보이는 대로 읽히는 유일한 문자. 4점 사용의 기회. 영어는 배워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매일 사용했습니다.
드라마, 음악, 화장품, 책, 팬 커뮤니티.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5점 합리적 선택. 일본 젊은 세대는 계산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 학습 가능성, 사용 기회. 한글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열풍은 유행이 아니다. 학습 실패의 역사 위에 등장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일본 젊은 세대는 성공 가능한 언어를 찾았고 그 언어가 한글이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26일,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 외국어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도서관 창문으로 학생들이 보였어요.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9년 봄, 한국어 지망자 47% 증가라는 작은 신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줄은. 지금 일본에서 한글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선택지입니다. 성공 가능한, 합리적인, 살아있는 선택지. 일본 젊은 세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한글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